이번 시간에도 다음 대통령 누가 돼야 하나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왜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 되었나, 이 헬조선을 어떻게 해야 파라다이스 한국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헬조선이 되었나를 찾아보면은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역사 공부에서 교훈을 추출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파라다이스 한국을 만들 수 있는가 고민을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대일 항전기에 중심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상해의 애인리라는 곳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던 이 건물인 거죠. 3.1 혁명이 1919년 이제 3월에 일어나고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거죠.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정치학과나 이런 데서 마치 우리나라 민주공화제가 미국에서 갖다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19년에 민주공화제를 갖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그 다음에 3조가 중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평등하다는 여기에서 나중에 1930, 40년대에 가면은 조소왕 선생이 삼균주의로 구체화해서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이념이 되죠.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자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로 항유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헌법에 전혀 뒤지지 않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이 6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와 병역의 의무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다 국비로 교육시키는 걸 임시정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해방 이후에 걸었던 우리 지금 시스템하고는 아주 다르죠. 1941년 11월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1941년 11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망명했을 때인데 이때는 한 해 전에 1940년 9월 달에 바로 이 중경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 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 대해서 1940년에 만드는데 참균주의를 주창했던 조수왕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광복군은 1907년 일제로부터 해산당한 국군의 후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1907년 일제에게 강제로 해산당했지만 1940년 한국광복군으로 다시 재건됐고 그 이전에 여러 독립군들이 있었죠. 이런 쪽에서 한국 이제 국군의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1장 총강 7개조, 2장 복국 8개조, 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인데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으로 우리나라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 지식의 힘과 권력과 부력, 경제의 힘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다 전 구성원들이 지식도 교육도 고르게 받아야 되고 정치 권력도 고르게 나눠야 되고 경제, 돈도 재화도 고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존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가 바로 삼균제도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삼균주의라는 겁니다. 삼균주의가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가
실제로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바로 토지제도를 봐야 돼요. 이 토지제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광풍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바로잡으려면 토지 국유 사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토지 국유를 주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일체의 공산주의처럼 사적 소유를 일체 배제하고 전부 다 국유로 하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말하자면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실시했던 토지 공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토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이란 걸 해가지고 빼앗아간 토지가 전국토의 40%가 넘어요. 이 토지는 다 국유화하고 한 개인이 대규모 토지는 사유하지 못하게 하되 일정 정도 규모의 토지는 사유화할 수 있게 한 것이 임시정부가 말하는 토지 국유 제도인데요. 이때도 토지 사유를 갖다가 영구히 소유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토지라는 거는 전 국민들이 공동으로 그 혜택을 나누어야 할 대상이지 한 개인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 물건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순국전열을 추모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순국전열 춘암관, 그 현충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대문 독립공원에 보면은 53평짜리 고기에 약 4,000분 못 되는 위패를 모아놨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도쿄 한복판에 그 2만 평이 넘어요. 그 금자라기 땅에. 거기에다가 일본 수상이나 일본의 장관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거나 거기에 공물을 바치면 우리가 막 비판하기 바쁘죠? 비판해야죠. 그런데 그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순국선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11월 17일이 대한민국 순국선열의 날이에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한번 겨울에 가봤더니 이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그야말로 난방비도 없어가지고 추워요. 가보면 덜덜 떨고 있어요. 순국선열 유족회 국고주원 빵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헬조선이 그냥 헬조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역사에서 헬조선 말씀드리는 게 순국선열 덕분에 이 나라를 되찾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 순국선열 유족회의 국고주원 빵원이에요. 난방비도 없어가지고 떨고 있어요. 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 유족회 회장님이 자기 사제 털고 여기저기 돈 모아다가 그러고 행사하고 있어요. 일제항쟁기도 아닌데 그러니 헬조선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선언 3.1 독립선언에 대해서 그 결과로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원을 만들었는데 이족전제 다른 민족의 전제를 전복하고 뒤집고 5,000년 군주정치의 옛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시킨 제1보의 착수였다라고 해가지고 3.1혁명을 갖다가 아주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죠. 마찬가지로 강령 제7조에서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인 삼균제도, 복국, 나라를 되찾고 건국, 그 나라를 새로 세우는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 하는 3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가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핵심을 보면은 온 국민이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고 그럼으로써 홍익인간의 널리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사상을 실천하고 무력으로서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이치로서 화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건국 헌법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비춰봐 가지고도 훨씬 아주 높은 정신적 지위에 있는 제도인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그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임시정부가 있고요. 임시정부의 여당이 한국독립당이에요. 한국독립당이 45년 8월
18일,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일제가 패망했죠. 그 13일 후에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독당이 제5차 대표자 대회를 하고 선언을 하는데, 이때는 비록 해방과 동시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은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한국독립당은 이러한 걸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기본 강령은 계획경제, 민주공화국, 국비로 교육하겠다라는 것이 한국독립당의 기본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당책은 행동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자체, 지방자치제 실제로 중앙과 지방의 균권제, 삼균주의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권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껍데기예요.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인데 중앙과 지방의 균권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국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인민에게 분급 나누어 주겠다는 거고요. 극빈 농민, 아주 가난한 농민을 우선적으로 가난한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겠다. 그래야 경제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다 국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초중고 대학교 전부 다 국비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적산은 뭐냐면 일본인들 소유의 재산을 갖다 적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유를 삼고 매국적과 나라를 팔아먹은 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하며 처벌하며 그 재산을 몰수해서 국영사업에 충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토지는 국유로 하고 봉건,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주 경향을 숙청함으로써 해방된 나라를 그야말로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의 틀에서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권리를 누리게 하면서 나라 팔아먹은 이 매국적들,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 이런 자들을 아주 강하게 다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공용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나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이 돌아와가지고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를 갖다가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헬조선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됐을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좌파 사회주의 계열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한국독립당도 완전 친일 세력에게 전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이승만 계열의 독립속성 중앙회, 이게 자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김성수 계열의 한국민주당, 한민당, 이것이 현재 민주당에 이어지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헬조선이 계속되는 핵심 구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나마 현행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헌법전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면은 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야기한 삼균주의, 이게 각 헌법 이하 각 법률에다 규정이 돼가지고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헬조선이 파라다이스 한국으로 바뀔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패 만들고 진영 만들어서 이용하는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판단 기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